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브레이킹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킹이 구체적으로 어떤 춤인지에 대해서 한번 동작의 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에 앞서서 이 전 시간에 제가 잠시 여러분을 조금 혼란에 빠뜨렸던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는 브레이킹인가요? 그건 팝핑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 부분 사실 충분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70년대 초에 처음 힙합 파티에서 브레이크 비트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당시에 그 브레이크 구간에서, 비트 구간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보이, 비걸이라고 이제 그런 호칭이 생겨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말은 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현재의 브레이킹, 즉, 뱅글뱅글 도는 그런 춤이 아니어도 비보이, 비걸이었던 거예요. 브레이크 구간에 춤을 추는 모든 사람들을 뜻했으니까요. 특히 이 브레이크 비트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은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장르의 춤을 구사를 했었는데요. 뭐 기존에 존재했던 춤도 있었고요. 혹은 새롭게 창조되는 춤도 있고 당시의 유행을 타면서 새로운 장르로 정립되었던 춤들까지 모든 아주 다양한 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춤들을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춤들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팝핑, 락킹, 뭐 크럼핑 이런 춤들이죠. 자, 초기 비보이 비걸들은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춤들을 함께 혼용해서 즐겼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현재의 브레이킹, 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브레이킹을 특정할 수 있는 동작들이 점점 정립이 되고요. 그렇게 브레이킹이라는 장르를 하나의 단독 장르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스트릿 댄스는 뭔가요? 라는 질문들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스트릿 댄스는요, 사실 그 분류상 브레이킹보다는 상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시작된 순수무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순수무용이라 하면 즉 뭐 발레나 현대무용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춤들에 기반하지 않고 대중문화 속에서 그냥 아주 자유롭게 나타난 그런 장르의 춤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스트릿 댄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열거했던 팝핑, 락킹, 크럼핑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는 뭐 락킹, 와킹, 보깅, 하우스 굉장히 많은 춤들이 있죠. 이런 것들 외에도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브레이킹도 다 스트릿 댄스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설명을 시작한 김에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올드 스쿨과 뉴 스쿨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옛날 것과 요즘 것을 부르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초창기의 브레이킹 스타일과 그리고 그 이후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스타일들을 우리가 다소 좀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죠. 조금 복잡하죠? 아주 쉽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또 해드린다면 1900년대 후반 미국 여러 지역에서 많은 대중춤들이 나타나고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스트릿 댄스. 그리고 그 스트릿 댄스 중에 뉴욕 브롱스 파티에서 나타난 브레이크 비트의 춤을 추는 비보이 비걸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들이 추던 춤이 시간이 흐르면서 브레이킹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 브레이킹을 올드 스쿨 브레이킹, 그리고 좀 나중에 출현한 스타일을 뉴 스쿨 브레이킹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런 역사 속에서 브레이킹이 하나의 단일 장르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는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다른 춤에서는 보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브레이킹은 이 파티장, 클럽에서 좀 더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동작으로 군중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시작됐다 보니까 점점 다른 춤들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게 됐어요. 자, 물론 모든 춤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많은 춤들이 대부분 서서 춤을 추죠. 그죠?
하지만 브레이킹은 손을 땅바닥에 대거나 엎드리거나 혹은 거꾸로 서거나 하는 동작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독특함이 있습니다. 자, 브레이킹을 크게 구분을 짓는다면요. 탐락, 풋워크, 프리즈, 파워무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탑락입니다. 자, 파티장에서 클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을 때 내가 좀 돋보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좀 멋있는 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춤을 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한테 잠깐만 비켜주세요. 이러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와중에 밟던 스텝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락이라는 말이 붙는데요. 탑 락의 락. 이 말은 힙합에서는 흔히 논다라는 의미로 통해요. 그러니까 탑 락, 위에서 노는 춤이라는 의미인 거죠. 주로 기존에 있었던 살사, 뭐 허슬의 그런 스텝들과 락댄스라고 불리는 브루클린, 뉴욕 브루클린 갱스터들의 춤에서 가져온 많은 동작들이 막 한데 섞여가지고 그렇게 발전을 한 춤입니다. 특히 이 락댄스라는 춤이요. 이 부분에서 받은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요. 이 락댄스라는 게 갱스터들이 놀다가 만들어진 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브레이킹 배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댄서들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놀리는, 예를 들면은 막 이런 거나 막 이런 총을 쏘는 듯한 막 때리는 듯한 이런 제스처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브루클린 갱스터들이 정말 손동작으로만 마치 싸우는 걸 형상화해서 노는 그런 춤인데, 이 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보이 비걸들도 브레이킹 배틀에서 서로를 막 그렇게 깎아내리고 놀리는, 어떻게 보면 다소 공격적이어 보이는 그런 제스처들을 이용해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브레이킹에서는 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락댄스에서 온 동작인 거예요. 자, 이 락댄스의 제스처의 느낌들이 막 이런 걸 쓰니까요. 그야말로 전투, 배틀에 어울리는 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탑락은 서서 추는 춤이기 때문에 뮤지컬리티, 즉 들리는 음악을 얼마나 잘 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모든 춤이 음악을 잘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브레이킹은 막 거꾸로 서고요, 뱅글뱅글 돌고 이런 동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테크니컬한 동작들을 할 때 세세하게 이 음악의 리듬을 타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잘 타는 부분을 탑락에서 좀 분류해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거꾸로 선 채로도 음악까지 잘 타는 사람들도 있기는. 네. 자, 다음 풋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풋워크. 손을 땅에 짚고요, 마치 엎드린 듯한 자세에서 이 다리를 움직여서 스텝을 밟는 것을 풋워크이라고 합니다. 자, 이 풋워크 역시 수십 가지의 스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근데 보통 브레이킹이라는 춤을 배울 때,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스텝이 이제 식스 스텝이라는 게 있는데, 6번 발을 걸어가지고 한 바퀴를 돈다고 해서 식스 스텝이라고 불러요. 자, 이 식스 스텝을 기준으로 해서 발동작 하나를 추가하면 세븐 스텝이 되고요, 하나를 빼면 파이브 스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 3, 4, 5, 6, 7 다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회전하는 스텝이 아니라 이렇게 다리 제가 보여드릴까요? 시시스, 스크램블, 아웃로 등등 회전하지 않고 끊어추는 그런 다양한 스텝들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서서 추는 춤 이상으로 아주 빠르고 다이나믹한 스텝들을 구사하면서 추는 춤이에요. 자, 앞서 제가 올드스쿨이라는 개념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브레이킹 초창기, 즉 지금처럼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브레이킹이 풋워크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드스쿨 스타일이다 하면은 거기에는 풋워크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자, 이 풋워크는요, 탑락처럼 당연히 음악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스텝의 연계성 또는 그 스텝들의 흐름의 부드러움, 그리고 다채로움, 물론 스피드, 독창성 등 아주 수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지 잘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브레이킹을 처음 출 때 보통 6스텝부터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잘하기는 어려운 그런 춤인 거죠. 자, 다음 파워 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워 무브. 말 그대로 빙글빙글 온몸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동작들, 수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킹 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춤입니다. 뭐 머리로도 돌고요, 등으로도 돌고, 물구나무 서서 돌고 하기도 하는 굉장히 화려하고 테크닉적인 동작들인데요. 많은 동작들이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파워 무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힘이 아주 세야지 할 수 있었던 춤이었나 봐요. 자, 이 파워 무브에는 체조에서 따온 토마스, 뭐 등을 대고 회전하는 윈드밀, 이 윈드밀 같은 경우는 풍차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머리로 도는 헤드스핀과 같이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술들 중에 제가 재밌는 여담 하나만 드릴게요. 1990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이 이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회전을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80년대, 1980년대에 누군가가 시도를 하니까 옆에 그걸 보고 있던 친구가 야, 그거 너무 어렵겠다. 그거는 90년대가 돼도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1990가 됐대요. 재밌죠? 자, 이 기술을 양손으로 이렇게 포개서 하면요, 또 2000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또 이제 그건 다른 사람이 야, 그거를 19을 이렇게 포개서 돈다고? 그거는 2000년대가 돼도 못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자, 당시에는 이제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었던 거죠. 물구나무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 그거를 중심을 유지하면서 또 회전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제가 속해 있는 갬블러 크루의 비보이 디엔드라는 비보이는요, 2010년에 이 기술을 무려 19바퀴를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 야, 저게 사람이냐? 어떻게 저걸 19바퀴를 도냐?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2020년 넘어가지고 최근에 러시아의 말리시라는 소년이 공식적으로는 50바퀴를 넘겼어요. 엄청나죠? 정말 이런 걸 보다 보면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바퀴 정도가 최고입니다. 네. 자, 이 파워 무브는 여러 가지 개별 기술들이 있고요. 그 개별 기술들을 서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 방향이 같다면요. 그래서 다채롭고 어려운 연결을 길게 많이 연결하는 것도 파워 무브를 잘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프리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 무브 같이 회전 혹은 빠른 움직임, 네, 풋워크나 파워 무브 같은 막 그런 움직임들을 하다가 비트에 맞춰가지고 딱 멈춰주는 동작입니다. 보통 춤의 마무리를 지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 어릴 때 얼음땡 했었잖아요. 얼음땡. 그러면 술래가 와가지고 나 만지려고 하면은 얼음! 하면서 멈추죠?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얼음, freeze, 얼음처럼 언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브레이킹에서는 물구나무를 서거나 혹은 팔을 배에 이렇게 받친 상태에서 다리를 이용해서 어떤 다양한 개성적인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는 단순히 멈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프리즈 동작들을 연결하는 동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 자체를 한 손으로만 하거나 하는 식의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 테크닉들을 트릭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해요. 자, 초창기, 그러니까 올드스쿨 스타일에서는요, 이 프리즈의 모양이 가지수가 몇 개가 없었어요. 보통 이제 팔을 배에 받치는 이걸 우리가 베이비 프리즈라고 하거든요. 앉은 모양이 아기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베이비 프리즈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의자에 앉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렇게 체어 프리즈 같은 게 있는데, 보통 어쨌든 당시에는 바닥에 좀 가까운 자세가 낮은, 네, 비교적 쉬운 프리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제 배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뭐 거의 서커스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아주 기이하고 어려운 움직임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때문에 한때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야, 저건 춤이 아니다 이러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브레이킹은 뭐 난이도가 중요한 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음악성과
각 동작들의 부드러운 연계 등 모든 것들을 좀 스타일리시하게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예술인 건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무작정 어려운 것들로만 막 서로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춤으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기조가 있었던 거죠. 네. 자, 대표적인 프리즈들 한번 알아보면 여러분들도 다 어디선가 한 번씩은 보셨을 만한 것들이에요. 흔히 나이키라고 하죠. 운동화 브랜드. 그걸 이제 한 손으로 물구나무를 서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동작인데, 이걸 이제 원핸드 프리즈라고 하고요. 네. 또는 물구나무를 선 채로 허리를 뒤로 길게 늘어뜨리는 할로우백 프리즈도 있습니다. 이거는 브라질 무술인 까포에라에서 영감을 얻은 동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까포에라 프리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 까포에라 프리즈 할로우백에서 허리를 이렇게 접으면요, 폴더 프리즈가 되기도 하고요. 네, 접히니까. 네. 뭔가 이름들이 아주 직관적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 모양을 보고 연상되는, 그걸 그대로 붙여지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탑락, 풋워크, 파워무브, 프리즈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의 요소만 이해하고 계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브레이킹을 관람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네. 하지만 이 4가지 분류 외에 또 각각의 정말 수백 가지가 넘는 하위 카테고리와 동작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전부 다 알아보려면은 밤을 새도 이제 시간이 부족하겠죠. 자, 그렇지만 저희는 이 강의를 또 오늘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아쉬우니까 내친 김에 정말 몇 개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라는 동작이 있어요. 플로어, 바닥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막 바닥에서 구르고 미끄러지고 하면서 이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흐름 동작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자세가 낮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풋워크랑 묶어가지고 다운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탑락이 탑에서 논다, 위에서 논다고 그래갖고 탑락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아래에서 논다고 다운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 플로어 동작은 주로 동작과 동작 사이의 매끄러운 흐름을 이어주고 또 강한 테크닉한 동작들 사이에 완급을 주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만, 단순히 이 플로어 동작만 주력으로 해서 개성을 나타내는 댄서들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프레드라는 건데요. 자, 사전적 의미로는 이 바늘을 이 실에 이렇게 꿰다 라는 뜻이에요. 네. 또 이렇게 한 손으로요, 다리를 잡고 그 사이로 다른 다리를 이렇게 빼는, 네. 뭐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빼기도 하고요. 네. 이런 뭔가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으로 나의 다른 신체 부위를 통과시키는 움직임들을 우리가 스레드라고 합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이 스레드를 잘 하는 댄서들은요, 자기 어떤 유연성과 같은 자신만의 신체적 특성을 활용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네, 아주 독특한 모양의 스레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냅니다. 다리를 막 넣었다가 뺐다가 또 다른 데를 잡았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스레드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쭉 이어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타일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댄서들도 있어요. 이 스레드는 모든 곳에서 이용이 가능해요. 앞서 설명드린 플로어 동작을 하면서도 스레드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프리즈나 파워무브처럼 공중에 떠서 물구나무를 서 있는 상태에서도 이 스레드를 활용해서 난이도를 더 올리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스레드가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좀 웃기실 수 있지만, 이렇게 이걸 빠르게 막 빼다 보면은 다리가 막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빠르게 또 어려운 자세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잘 걸리죠.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구사하는 테크니션 댄서들이 더 어려운 동작을 어필하려고, 네, 이런 것들을, 이 스레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